안녕하세요 여러분. 어제 하루 쉬었었고요. 오늘 목요일 시황 대신에 거시경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무역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지지도에도 관련이 있고요. 지난 2년간 중국과 무역협상에 대한 피로감이 미국에서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 내 주머니에서 손해보는 것 아무리 지지한다고 해도 용납할 수가 없죠. 그렇다면 중국은 과연 트럼프의 이런 약점을 들고 흔들고 있느냐?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중국은 트럼프를 웬만하면 낙선시키기 위한 전략을 가동을 했고, 되도록 버티기 전략이 들어갔지만 최근에 중국 경제의 상황도 그렇게 버티고 트럼프를 낙선시키기 위해서 무리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국도 미국과의 무역협상에 적극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 지금부터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신문에서요, 중국의 3분기 경제성장률이 6%밖에 되지 않았고, 이 수치는 27년 내 최저라는, 중국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식의 발표가 나왔었습니다. 먼저 이렇게 낮기 때문에 미국과 협상에 적극적이어야 되냐? 그건 아니고요. 이 GDP 성장률, 경제 성장률 6%, 이게 과연 낮은 수치인가? 그걸 잠깐 말씀드리고 싶어서 먼저 올렸습니다. GDP 성장률이라는 것은 3분기 GDP 성장률이 6%라는 얘기는 2분기의 성장률 플러스 6%더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리 성장입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으로 끊임없이 늘어나는 게 복리 성장인데요. 절대 자연에서 저 복리 성장이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나무를 키운다 그래도 도입기, 그 다음에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이렇게 마케팅 용어로 나타나는 것처럼 초기 성장은 빨라지지만 어느 정도 성장이 되면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중국 경제가 GDP가 작을 때는 엄청난 속도로 성장이 되지만 현재 규모에서 6% 성장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렇다면 27년 내 최저라는 것은 내년에는 6% 넘을 일이 없습니다. 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성장률은 계속 조금씩 떨어지는 거죠. 선진국일수록 성장률이 낮은 이유는 과거의 성장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즉, GDP 규모, 경제 규모가 커질수록 GDP 성장률은 정체될 수밖에 없다. 중국의 현재 경제 규모를 따질 때 6%조차도 상당히 큰 경제 성장률이고 향후에는 점점 떨어진다. 만약에 영원히 복리로 지속되려면 앞에 성장률이 기록했을 때만큼 인구가 그 속도로 늘어나야 되지만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GDP 성장률은 보시는 것처럼 계단식으로 늘어나는데요. 초기 계단은 가파르게 올라가지만 뒤로 갈수록 계단의 상승률이 낮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6%가 안 되더라도 마치 중국이 망할 것이라는 기사는 그건 오류가 있는 기사다. 가계부채가 영원히 늘어날 수 없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경제가 성장되려면 가계부채는 계속 늘어난다. 그래서 매년 가계부채는 사상 최대가 되는 게 당연한 거지, 가계부채가 사상 최대가 됐다고 경제가 이상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 그게 GDP하고도 거의 유사한 거죠. GDP, 경제 규모가 커질수록 성장률은 계속 줄어든다는 거. 중국은 26년 내 최대치가 앞으로 계속 떨어질 거라는 거. 28년 내, 29년 내, 30년 내. 그거 감안하고 보셔야 된다는 거. 아무튼 중국은 메이드 인 차이나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합니다. 메이드 인 차이나는 중국이 왜 추진하느냐? 이머징 국가의 약점은 외환위기입니다. 외환위기를 벗어나려면 어쩔 수 없이 페드의 무제한 통화 수업을 받아야 되지만 미국의 가상회적인 중국에서는 그걸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외환위기가 일어나지 않는 방법은 영원히 무역 흑자를 내는 방법이죠.
과거의 중국 성장을 이끌어왔던 것은 인건비 유지였어요. 그러면 인건비는 점점점 늘어나서 물가 상승률이 올라가는 만큼 인건비가 올라가므로 중국이 무역 흑자를 낼 수는 없죠, 영원히. 그럼 영원히 낼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기술 경쟁력을 가져가면 됩니다. 그래서 중국은 그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메이드 인 차이나 2025를 추진하고 있는데, 최근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그게 쉽지 않도록 일종의 방해를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 경제가 성장률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떨어지는 건 어쩔 수 없는데,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 내수 부양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내수 부양이 쉽지 않고 어렵게 되고 있습니다. 무역 의존도, 즉 인건비에 의한 무역 의존도를 줄이기에는 메이드 인 차이나 2025 성공까지 시간이 필요하고, 지금부터는 그 시간이 왜 필요한지 중국의 경제 지표를 확인하면서 중국이 미국과 비슷하게 무역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그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성장은 과거 인프라스트럭처, 그러니까 즉 고정자산, 인프라 투자에 의해서 성장이 견인되었던 건 사실입니다. 최근 블룸버그에서 중국 경제 지표를 몇 가지 냈는데요. 5년 동안 인프라 투자가 경제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파란색이 인프라 투자입니다. 무려 20% 이상 성장을 하다가 2019년에는 5% 내외로 떨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이머징 국가가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사용하는 게 도시화입니다. 도시화라는 얘기는 인프라 투자, 도로도 깔고 다리도 놓고 건물도 짓는 이 인프라 투자가 성장에 상당한 기여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65%에서 75%의 도시화가 되면 도시화하는 속도는 엄청나게 줄어들 수밖에 없고, 현재 중국은 60%에 가까운 도시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더 이상 과거처럼 도로 놓고 다리 깔고 할 만한 그런 지역이 적어졌고, 당연히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돈은 저렇게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장률을 어떻게든 올리기 위해서는 인프라 투자가 줄어든 만큼 어디에서든 가져와야 되겠죠. 그래서 중국은 올해만 하더라도 작년보다 지방채 발행을 상당히 늘렸습니다. 노란색이 보이시는 게 지금 현재 지방채의 발행 규모인데요. 작년보다, 재작년보다 올해 많이 늘렸지만 저게 어마어마한 속도로 늘어나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화를 촉진할 수 있는 인프라를 투자할 만한 그런, 이미 지역도 거의 다 인프라 투자가 끝났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저런 상황에서 성장률은 당연히 떨어지는 거지만, 최근에 미국과의 무역 분쟁을 통해서 무역에서도 문제가 생긴 거예요. 지금 노란색이 무역을 통해서 경제 성장률을 견인하는 수준인데요. 지금 보시겠지만 3분기에서는 약간 꺾여버린 겁니다. 즉 인프라 투자에서 줄어든 만큼 다른 데에서 성장 동력이 나와야 경제 성장률, 점점점 조금씩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경제 성장률, 그래도 조금이라도 올릴 수 있는 여건이 되지만 저렇게 무역이 약간 꺾여버린 거죠. 그렇다면 중국이 택할 수 있는 것은 내수 확대, 소비 확대죠. 중국의 저축률은 GDP 대비 40%가 넘는 어마어마한 저축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비하면 노란색 미국이 약 10% 후반대의 저축률을 보이고 있는데, 중국은 무려 50% 가까운 GDP 대비 저축률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내수를 부양한다 그러면 저축하고 있는 돈을 소비하게끔 중앙은행이 유도해야 되죠. 많은 저축을 소비로 유도하기 위해서 중앙은행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금리를 내리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 중국이 금리 인하를 못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높아진 물가 상승률 때문입니다. 중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붉은색인데요. 3%가 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중앙은행은 물가 상승률을 2% 정도를 원합니다. 즉 2%로 웬만한 가격이 올라야 경제가 좋아지는데 중국은 그걸 넘어서서 3%로 넘어가 버렸어요. 그 핵심 이유는 돼지고기 가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년 8월에 중국에 돼지열병이 발생을 했고요. 돼지의 살처분 마리수가 무려 2억 마리 가까이 됐다는 게 정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초보다 올해 1월보다 중국의 돼지고기 가격이 무려 70%까지 올랐고요. 그렇게 돼지고기 가격이 오르자 소비자 물가지수를 엄청나게 올려버린 거죠. 저축률을 많이 저축하고 있는 돈을 중국 경제에 좀 내수로 넘어오기 위해서는 금리를 내려서 저축하는 것보다 소비가 낫겠다고 사람들한테 인식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저렇게 돼지고기 가격 급등에 의한 물가 상승 때문입니다. 거기에 중국에 있는 유럽 상공회의소에서 1월과 9월 두 번에 걸쳐서 유럽 기업에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럽 기업이 중국에서 제조기지를 가지고 있고 그걸 미국에 수출한단 말이죠. 그런데 최근 2년 동안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관세가 최대 30%까지, 물론 이제 5%는 9월 달에 유예가 되긴 했지만 평균 25%의 관세를 추가적으로 부과시켜버렸죠. 그래서 중국에 계속 공장을 가지고 서플라이 체인을 유지하겠냐라고 유럽 상공회의소가 중국에 진출한 유럽 기업에 설문조사를 했는데 검정색은 1월 달에, 노란색은 9월에 똑같은 질문을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핵심은 세 번째, 네 번째 부분이에요. 관세 부분에 대해서 그만큼 가격을 올리지 못하고 가격을 똑같이 유지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빠진율이 떨어진 거죠. 아니면 누군가는 가격 부담을 했을 테니까 그게 대부분 미국 소비자한테 이전됐고 그렇게 되면 수요가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수요가 줄어들면 기업이 중국에 싼 인건비나 중국에 아무리 돈을 투자했다고 해도 버티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로 중국에서 공장을 이전할 계획이 있다는 이런 식으로 관세를 계속 넘어져서 가격 부담이 된다면 아예 중국을 떠나겠다는 여론조사가 나와버린 거예요. 아무리 중국이라고 해도 중국에 투자하고 있는 유럽 기업들이 상당수가 있는데 그런 기업이 중국을 떠난다 그러면 중국도 현재의 경제 성장률이 그것보다 더 낮아질 수 있는 두려움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트럼프 대통령만이 무역협상에 적극적인 이유가 아니라 중국도 이런 상황을 감안할 때 무역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그래서 최근 10월 초에 워싱턴에서 별 이야기도 없었지만 거의 휴전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최근에 금융시장에서 미국과 중국의 긍정적인 소식에 이제 어느 정도 안심을 하고 있죠. 그 이유는 트럼프의 약점과 함께 중국의 경제지표의 약점도 어쩔 수 없이 무역협상의 적극적인 이유가 되고 있다. 그럼으로써 무역협상 최근의 휴전이 긍정적인 이유가 되고 12월에 나머지 3천억 달러 관세 부분, 그 부분도 최근에 한마디씩 나오잖아요. 없어질 가능성도 있다라는 얘기가 상당히 확률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그런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난주에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이 중국의 유호 부축률은 트럼프 대통령이 페이즈 1, 1단계 무역협정 체결에 큰 진전이 있다고 얘기했고 여기에 화답하듯이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중순에 칠레에서 있을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이 만나서 1단계에 합의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분위기는 미국산 대두를 상당히 많이 수입할 것으로 이미 약속을 했죠. 500억 달러 가까이 수입을 하겠다. 미국산 농산물을. 그게 핵심이 미국산 돼지고기와 대두입니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는 것처럼 보이는 게 대두 가격인데요. 대두 가격은 지난 1년 내 최고가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국과 미국의 가장 실질적인 지표라고 볼 수 있는 게 위안화인데요. 보시는 그림은 여기에 위안화입니다. 여기에 위안화가 빨간색 화살표가 언제냐? 예, 10월 초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끝났을 때부터 저렇게 하향 안정되고 있다는 거. 당연히 이런 분위기가 최근 원달러 환율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1150원을 향해 내려가고 있다. 이게 주초의 방송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중국 경제를 이야기할 때 안타까운 점이 뭐냐면요. 중국이 웬만하면 우리를 역사에서부터 최근까지 많이 괴롭혔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안 됐으면 하는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경제를 객관적으로 보지 않고 웬만하면 망했으면 하는 시점으로 보는데, 그 시각으로 보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제가 조만간 중국이 부채 문제로 망할 거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지만 그건 사실과는 좀 다르다고 보고요. 이번에 앞에 시작과 함께 보여줬던 중국의 GDP 6%가 마치 6%가 안 되면 중국 경제가 망하는 것처럼 보는 것 자체도 잘못된 시각일 수 있다. 왜? 경제 규모가 커진 만큼 6% 자체도 어마어마한 성장률이고, 보십시오. 분명히 내년부터는 6%가 아니라 5%입니다. 그 후에는 4%. 경제 규모만큼 점점점 성장률이 하향할 수밖에 없고, 그 하향을 막기 위해서 더 투자할 인프라는 이미 도시화가 어느 정도 돼버렸기 때문에 공간이 없어요. 그렇다면 어떻게든 중국도 그 속도 메이드 인 차이나 2025 성공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빨리 정리할 수밖에 없다. 그래야 메이드 인 차이나 2025까지 그 전략 성공하기까지 시간을 벌 수 있기 때문이다. 이래서 미국과 중국의 협상이 금융시장에 유리하도록 진행되고 있다. 그렇게 결론 내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교보문고 365 인상학교에서 강의를 했더니 어느 분이 부산에서도 해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부산은 11월 2일 토요일입니다.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센텀시티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 안에 있는 교보문고에 중간에 강의실 조그맣게 있습니다. 한 40명 정도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거기에서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선착순이니까요. 자세한 것은 신세계백화점 내에 있는 교보문고 전화하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11월 2일 토요일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밤에 어제 김미경 TV에 나왔고요. 그 다음에 교보 365 강의 못 들으신 분을 위해서 목요일 밤 8시부터 9시까지 유튜브 라이브 합니다. 유튜브 라이브 오늘 밤 8시부터 9시까지 1시간 진행할 예정이오니 그때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